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은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지난주 증시는 시원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에 대한 이슈는 쏙 들어간 상태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주가 하락을 시켜서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마켓메이커들의 의도적인 문제 만들기가 아니었었나 생각을 들게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기에 저는 미주얼 여러분들이 주가로 증시를 읽으실 수 있게 JP몰간 주가 움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127달러 밑에서 맴돌면 안된다. 130달러 위로 상승해주는 것이 좋다. 한번 뚝 떨어뜨린 하루는 있었지만 다음날 바로 127 위로 복귀. 고점 129달러 38센트. 그 이후에 127달러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저는 증시는 괜찮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에는 원리가 있어서 이슈가 생겼을 때 주가의 움직임으로 증시의 상황을 감지해가는 방법입니다. JP몰간이 127 밑에서 맴돌았다면 지난주에 큰 상승이 없었거나 미약했을 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은행주가 잘 버텨주고 문제가 없나 보다 하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있으니 증시가 괜찮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JP몰간을 보시면서 테슬라 매수 대응 하시라고 전략을 알려드렸는데 아쉽게도 180달러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영상 전에 180달러를 너무 많이 두드린 상태라 185까지만 오고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영상 대응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또다시 매수 기회가 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이슈가 아마 나중에 증시 하락에 필요한 명분이라면 꺼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될 것입니다. 이번에 SVB 사태나 도이치방크 그리고 다른 은행들의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생뚱맞았었거든요. 은행이 제가 좀 안 좋다고,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잘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이 증시를 주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SIB도 며칠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220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근데 지금 220은 뭐야, 그냥 어제 갭다운 해버려 그냥 쭉 빼버린 거죠. 네, 이거는 증시에 아마 영향을 또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좀 난감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너무 생뚱맞은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얘네들이 이거 작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짐 크레머 추천한 10개 탑 10에 있는 종목이 SVB였어요. 지금 왜 떨어졌는데 왜 괜찮냐? 괜찮다고 하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많을 때는 솔직히 괜찮아요. 왜냐면 괜찮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제가 항상 멘탈을 잡아놓잖아요. 제 JP몰간만 해도요, 제가 맨날 이 자리가 맨날 140에서 130이 얘 뭐라 해서 하우스 강아지 쓰시면 하지. 하우스 제가 옛날부터 JP몰간을 추적했는데, 네, 140, 130이 하우스라고. 이건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 얘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 악재가 터지잖아요. 떨어져. 근데 정말 악재가 되거나 증시가 더 하락할 시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네, 130짜리. 뭐 향후적으로 어저께 130 밑으로 내려왔는데 추가적 하락이 나오나 싶었는데 역시나 지금 130으로 다시 돌아왔죠. 네, 여기선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그 뉴스로 해서 증시가 무너진다는 거는 오늘 향후적으로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떤지, 더 하락을 하는지와 다음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측정을 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망했다 할 거예요. 네, 망했다가 결과물이 더 하락해서 망했다가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치를 계속 주식하려면요, 위치를 하셔야 돼요. 위치를. 네, 종목의 위치, 주가의 위치, 그 위치로 인해서 그러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왜냐면 지금 악재가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겠지. 그럼 우리는 미래 생각, 130발. JP몰간의 하우스. 130에서 140. 맨날 여기서 홍보했었지? 와, 130까지 떨어졌네? 오케이. 지금은 아직 문제가 안 되겠어. 앞에 어닝도 있어. 오케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기분에 주식으로 하면 언제 매수할 거고, 불안하면 매수도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대응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식의 위치를 알아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176까지 내려왔습니다. 180불에 매수하신 분 계시죠? 네, 180불에 매수하고 190불에 매수하고 해서 마이너스 본다고 지금 멘탈 흔들리면 주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말이 그렇지만 그냥 멘탈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요, 고가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구간이거든요. 네, 고가에서 멀지 않은. 근데 180불이면은 그래도 꽤 많이 떨어지는데 좋은 매물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자리는 지금 계속 155불 자리 기다리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155불에 180불에 매수하신 분들은 150을 매집으로 사용하실지, 근데 내려간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들어야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 영상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영상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해가 되셔서 종목 매수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어느 주가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와 멘탈을 계속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처음 접하시는 뉴스를 들으시면 그 해당 뉴스에 나온 종목 투자자분들은 걱정을 하면서 주식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런 뉴스를 걸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도이치방크도 매년 듣는 이야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드렸고, 지난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국에서 네트워크 보안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말이 나왔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을 특정지어서 견제하겠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이 이야기도 많이 듣는 이야기니 정보로만 알고 지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 저항선이 단단히 잡혀 있는데요. 65 부근인데 차트로는 이곳만 올라서 주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 되고요. 아래 지지는 47달러 50센트 부근에 잡혀 있는데 주가 흐름상도 47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종목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 기준으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도 잠깐 보고 갈게요.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크게 신경 쓸 상황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방출했던 비축유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축유를 채워 넣으면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유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나오는 상승을 보면 큰 호재도 없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사태는 잠잠해졌고요. 말 그대로 묻지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기에 개인적으로 지금의 위치는 어딘지, 어떻게 증시를 보면서 가야 하는지 판단을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우선 S&P는 단기 상승 추세에 서 있고요. 그리고 쌍고점 부근을 금요일에 넘어주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위에 머무르는 분위기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 쌍고점 부근은 4100 부근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S&P 말고 S&P 선물도 보면 좋은데요. 전에 CPI 때문에 하락을 맞았던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9월 13일, 12월 13일 이렇게 쌍고점 부근을 만든 지점이 있었는데요. 4180 부근 중요 지점이기에 선물도 4180 부근 위로 올라서 주는지 S&P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서는지 올라서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식을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만 이해가 될 수 있으니 조금만 힘내서 이해하시려고 하신다면 증시가 하락을 해도 멘탈이 잡히고 매수를 하는 부분에도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시를 움직이는 뉴스거리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상승의 이유를 정리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사그라들고 있다. 왜요? 금리 조절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사그라들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가 이슈거리였잖아요. 3월 FOMC 전에는 0.25를 두 번 더 올릴 것이냐, 세 번 더 올릴 것이냐 했는데 3월에 FOMC에서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지워졌기에 이제는 한 번을 마지막으로 올릴 것이냐, 두 번까지만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남았고 심지어 금리 동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하락 추세 안에 서 있죠. 그냥 막 떨어지지 않더라도 지표를 통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숨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었던 경기 침체, 너무 빠른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스닥 기술주, 지금은 S&P 쪽보다 나스닥 쪽의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면 미국은 보잉을 경제 지표로 많이 봅니다. 보잉이 이미 상승이 굉장히 컸었죠. 보잉은 루머가 너무 많았었고 이상한 물량들이 많았어서 개인적으로 저에겐 증시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부분이긴 했었는데, 하여튼 보잉이 지금은 미국 경제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증시와 실물 경제, 실제하는 이격이 있다는 것은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락할 때 매수를 해야 이런 상승장에 수익을 즐기실 수 있고, 추격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을 더 높이는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하면 매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주식은 멘탈적인 부분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일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한정지어서 하지 마시고 오픈된 생각으로 여러 가지의 주식 공부 방법이 있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증시가 급락도 있을 수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 게 지금 급락 차트가 나왔어요. 이제 급락 차트는 직승 급등 차트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일반 투자자들도 아는 패턴이거든요. 이건 나스닥 100이에요. 나스닥이 S&P는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은 계속 끌고 왔죠. 이게 위쪽으로 원격 모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어 플래그, 하락할지도 몰라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급등 차트라고도 말을 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저고요. 보통 하락할 거라고 많이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가 그래서 또 비나이다 라고 말하는 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나중에 좀 천천히 내려오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차트로 보면 우선 내려올 차트긴 합니다. 내려올 차트긴 하지만 우선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할 것 같고요. 급등한다고 해서 헐헐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대세 추세선을 넘어서 급등하면 올라갈 것 같지만 일봉으로 인해서 이런 패턴이 나온 경우는 보통 묻지마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빡빡빡 치고 나가지 않는 기간 매수가 없으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흘러요. 이렇게 흐르든가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염두를 해야 된다. 하여튼 단기적으로 보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 동부는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앞집에는 개나리가 피고 길가에는 벚꽃도 펴서 봄이 온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또 하나는 알러지가 아들을 괴롭히는 시즌이 와서 걱정이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증시에도 봄이 온 듯하니 추가적인 상승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